최신 판례 5번, 6번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5번 판례는 이제 A급인데, 왜냐하면 이제 사업주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판례의 핵심을 먼저 보면 24페이지에 판례,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를 먼저 보고 스스로 하셔야 돼요. 1번 처분 여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재보험료 부가처분 전에 근로복지공단. 이제 요게 이제 제 문제선 A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2. 사업주가 갑인데, 갑에 대한 불리한 내용의 사업 종류 변경 결정을 했다. 그러면 이 사업적인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이 되면 산재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그 보험료율이 인상되고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증가함으로 사업주의 재산권익에 직접 개구직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다. 이게 이제 판례 내용이고요. 사업 종류 변경 결정이 있게 되면 요 갑에게 이런 보험료 납부할 의무가 보험료 증가하기 때문에 재산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다. 그 다음에 기속력이 이제 처분청 및 관계행정청에게 반원제 등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이죠. 그래서 이 판례는 근로복지공단의 종류 변경 결정에 대해서 취소 판결이 나왔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A2가 이제 관계행정청이죠. 관계행정청까지 기속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 기속력을 쓰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사안 해결을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근로복지공단 사업 종류 변경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건강공단이 각각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법적 사실적 기초를 상실하게 되므로, 왜냐하면 처음에 사업 종류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했었기 때문에, 불리한 사업 종류 변경에 따라서. 그래서 결론, 기속력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권으로 자기가 부과했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 중 정당 액수 초과하는 금액은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이게 이제 사안의 해결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문제 파트로 가서, 항상 질문을 먼저 읽으라고 했었죠. 그럼 1. A의 사업 종류 변경 결정은 처분인가? A가 이제 근로복지공단이고, 그 변경 결정이 처분이냐? 불리하게 변경되면 보험료율이 증가하고 사업주에 대해서 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개구직 불리한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에 해당한다. 이거 쓰는 건데, 이 배점으로 25점 나왔을 때는 로마자 2번에 쓸 내용이 처분 요건을 써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물음이 위 소송에서 사업 종류 변경 결정에 대해서 취소 판결 확정, 그 다음에 행정청에 대한 효력인데, 이제 A가 아니라 A2,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무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 의무에 대해서 설시하는 게 이제 포인트. 그래서 이제 위에 지문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한 중간쯤에 이 사건 사업 종류 변경 결정, 불리하게 변경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속력과 관련해서 후속 조치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A2는 갑에 대해서 각각 산재보험료 추가로 납부하고 고지했다. 그래서 추가 보험료 부과처분, 그래서 추가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다음에 가져간 돈이 정당 액수를 초과하게 되면 반환할 의무가 있다. 기존 내용으로. 그다음에 갑은 A를 상대로 사업 종류 변경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요. 간단한 문제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텐데, 사안 해결 중에서 차이가 날 것 같아요. 6번 판례. 역시 이제 이번에 한번 문제를 먼저 봐볼까요? 27페이지에 맨 아래쪽을 항상 먼저 봐야 돼요. 아래 세 번째 줄에 갑은 취소송을 제기했는데 심리 결과 2처분 사유 및 3처분 사유는 인정된다는 말은 그 2처분서에 근거한 처분,
3처분 사유에 근거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적법. 처분은 적법. 그 다음에 1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은 인정되지 않았는데 처분했으니까 인정되지 않는다. 1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은 위법. 그 다음에 적법과 위법이 분리 가능하다 하면 요 위법 부분만 취소하는 일부 취소 판결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법원은 3개월의 영업정지 전부에 대해서 취소 판결을 해야 되느냐 분리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에 대해서 취소 판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 취소 판결을 묻는 문제예요. 노무사에서도 한 2번 출제됐었죠. 이런 식으로도 또 나올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관련되는 사유들을 보면 다섯 번째 줄에 제1처분 사유가 있고 그다음에 7번째 줄에 제2처분 사유가 있고 그 밑에 줄에 제3처분 사유가 있다. 이거는 혼란을 주기 위한 페인트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번 판례 쟁점 일부 취소 판결의 기준이 뭐냐? 양가로 3번이죠. 양가로 3번. 행정청이 여러 개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개의 처분을 합해서 3개의 처분 사유 각각 1, 2, 3처분 사유가 있는데 정지 1월 합해서 정지 3월이라는 하나의 제재 처분, 합산해서 하나의 제재 처분, 3월 정지를 했는데 위반 행위 별로 제재 처분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1처분, 2처분, 3처분 여러 개의 위반 행위 중 일부에 대한 제재 처분만이 즉 1처분 사유에 따른 정지 1월만이 위법한 경우 분리 가능하므로 이거 제가 써놓은 건데 키워드가 분리 가능하므로예요. 결론 제1처분 사유에 관한 1월 정지 처분만 일부 취소해야 한다. 뭐 쉬운 것이고요. 다만 그 양가로 2번에 보면 양가로 2의 법리는 조금 달라요. 위쪽에 여러 처분 사유에 관해서 하나의 과징금, 얘는 하나의 과징금, 영업정지 3월이 아니라 하나의 과징금. 그런데 1,000만 원, 1, 2 사유에 대해서 1,000만 원 과징금을 했다. 근데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는 않지만 그 위법 부분이 과징금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나머지 처분 사유, 2처분 사유, 3처분 사유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즉 적법하게 되는 경우 그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적법하고 위법 부분만 분리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서 취소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전부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제재 처분별로 내용이 구분이 가능하냐 이제 그거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의 과징금 처분인 경우에는 내용이 좀 어렵다 분리가. 근데 영업정 1월 합해서 3월 정지 했을 경우에는 분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 사안 해결 이 3처분 사유는 인정돼서 이 부분은 적법하고 1처분 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이 부분은 위법해서 적법 위법 부분의 분리가 가능하므로 이 단어가 나와줘야 돼. 그래서 이 사안 사실관계를 포섭하는 게 포인트예요. 결론 1처분 사유에 관한 1월 정지 부분만 취소하여하고 전부 취소할 수는 없다. 일부 취소도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이번 문제는 좀 간단한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언제나 짜투리 시간 활용하면서 합격을 위해서 화이팅! 안녕!